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삼성이 만든 반도체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반도체, 우리가 진짜로 만드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트럼프가 대만에 던진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야 해요.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다. 대만에 무기를 팔 거냐는 질문에 나온 대답이에요. 무기값이 17조 9천억 원이에요.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전국 학교 교육에 쓰는 돈이랑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트럼프는 이걸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며 협상 카드로 쓰고 있어요. 오랫동안 믿었던 큰형님이 너 나한테 잘하면 도와주고 아니면 몰라 라고 한 거예요. 사실 미국이 대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1979년에 만들어진 대만 관계법을 보면 미국이 대만의 무기를 팔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팔아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에요. 학교 규칙으로 비유하면 쉬워요. 복도에서 뛰지 마라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의무예요. 근데 점심시간에 보드게임 해도 된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허락이잖아요. 대만에 무기를 파는 건 의무가 아니라 허락이에요. 트럼프가 이걸 쥐고 흔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대만에는 TSMC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전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여기서 만들어요. 대만 사람들은 이 회사를 호곡신산,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라고 불러요. 왜냐고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서 이 공장이 망가지면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어요. 공장 하나가 핵무기보다 강한 억제력이었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그 방패를 쪼개기 시작했어요. 미국 와서 공장 지어라. TSMC는 어쩔 수 없이 370조 원을 들여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반도체 공장은 물을 엄청나게 써요. TSMC 공장 하나가 하루에 쓰는 물이 1,800만 리터예요. 일반 가정집 1만 4천 채가 하루에 쓰는 양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물 많은 지역을 놔두고 하필 애리조나 사막을 골랐어요. 왜 사막이었을까요? 목줄을 쥐겠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공장을 돌리려면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수도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TSMC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밸브를 잠그면 돼요. 공장은 그날로 멈춰요. 무기 킬 스위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 킬 스위치까지 미국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중국이 쳐들어가서 공장 빼앗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빼앗아 봐야 고철 덩어리예요. 네덜란드에 ASML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세계에서 오직 이 회사만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만들 수 있어요. 장비 한 대 값이 5천억 원인데 이 안에 비밀 기능이 하나 숨어 있어요. 킬 스위치예요. 이 장비들은 인터넷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아야 돌아가요. ASML은 언제든 원격으로 이 장비를 완전히 먹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중국이 공장을 점령하는 순간 버튼 하나로 공장 안 수백 대 장비가 전부 동시에 멈춰버려요. TSMC 회장이 직접 말했어요. 중국이 우리 공장을 침략한다면 그들은 장비가 고장난 것을 발견할 것이다. ASML이 미국 정부 앞에서 실제로 시뮬레이션까지 끝낸 사실이에요. 중국 손에 남는 건 수천억짜리 고철 더미예요. 그래서 중국은 훨씬 영리하고 무서운 방법을 쓰고 있어요. 폭탄을 쓰지 않고 대만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카카오톡을 하거나 유튜브를 볼 때 데이터는 바다 깊숙이 깔린 해저 광 케이블을 타고 움직여요.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의 90% 이상이 이 바닷속 선을 지나가요. 대만은 외국과 주고받는 데이터의 95%를 14개 해저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 케이블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설계도도 못 받고 주문도 못 받고 거래처 연락도 끊겨요. 공장이 멀쩡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2023년 2월 중국 선박이 대만 마주열도 근처 해저 케이블 2개를 끊었어요. 2025년 1월에는 대만 북부 케이블이 또 잘렸어요. 대만 정부는 고의적인 행위라고 밝혔어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마주열도에서만 이런 사건이 24건이었어요. 이게 왜 우리나라 이야기냐고요? 그 해저 케이블 일부를 한국, 미국, 일본 통신사들이 함께 소유하고 있어요. 케이블이 무기가 되면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분석이 이미 나와 있어요. 미국이 공장뿐 아니라 데이터 시스템까지 미국 본토로 끌어오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갔다. 관세를 안 매겨서 공짜로 큰 거다. 이 말에 소름이 돋으셔야 해요. 우리나라도 수십 년 동안 미국에 관세 없이 반도체를 팔아왔거든요.
다음 차례는 누굴까요? 미국 상무장관은 이미 말했어요. 미국에 공장 지을래? 아니면 100% 관세 폭탄 맞을래? 그럼 미국에 공장 지으면 끝이냐고요? 진짜 덫은 보조금 계약서 맨 밑 아주 작은 글씨로 써진 가드레일 조항이 있어요. 미국 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공장을 늘리지 마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거대한 낸드 공장이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디램 공장이 있어요. 이 공장들이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 매출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미국 보조금을 받는 순간 이 공장들은 10년 동안 얼어붙어요. 새 장비도 못 넣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못 해요. 반도체는 1년만 멈춰도 뒤처지는 시장이에요. 10년이면 사실상 폐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받으면 되냐고요? 안 받으면 미국 시장에서 100% 관세 폭탄이에요. 지금 삼성 반도체의 최대 고객이 미국 기업들이에요. 애플, 엔비디아, 퀄컴. 관세가 붙는 순간 이 고객들이 등을 돌려요. 받으면 중국 공장이 죽어요. 안 받으면 미국 고객을 잃어요. 이게 외통수예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우리가 져요. 여기에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더 있어요.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희귀가스가 있는데 현재 이 가스 공급의 66%를 중국이 쥐고 있어요. 자, 그림을 다 연결해 보세요. 미국에 공장 지으면 중국 공장이 묶이고 안 지으면 관세 폭탄이고 공장 돌리는 물줄기는 미국이 쥐고 있고 통신 케이블은 중국이 위협하고 핵심 원료는 중국에서 와야 해요. 총 한 발 쏘지 않았는데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둘러싼 거대한 포위망이 조용히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우리한테 남기는 질문은 하나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쥐고 있냐는 거예요. 공장은 있어요. 기술도 있어요. 근데 물은 미국이 쥐고 있고 장비는 네덜란드가 쥐고 있고 원료는 중국이 쥐고 있어요. 강한 나라란 총을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남이 함부로 끊을 수 없는 줄을 많이 가진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쥔 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어볼 때가 됐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